안녕하세요. 63세 박은숙입니다. 지금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희 부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 있는 5층 빌라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오래된 빌라죠.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아파트보다는 싸서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계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남편은 65세인데 지금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교대로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아와요. 저는 58세에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33년을 거기서 일했거든요.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조립 라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거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2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나와요. 남편 경비원 월급까지 합치면 월 302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생활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제 의료비가 40만 원, 경조사비나 이런저런 비용이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52만 원 정도 남아요. 그것도 비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은 셋이에요. 큰아들이 38살인데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제 퇴직금 4,200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둘째 아들은 35살로 회사를 다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딸은 32살인데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연락해요.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2년 정도 지나서였어요. 그때가 60세쯤이었나.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파스 붙이고 무릎 보호대 차고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5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요. 장 보러 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집에 올라오려면 또 올라와야 하고. 병원 갈 때도 은행 갈 때도 뭘 하려면 계단을 타야 해요. 처음엔 그냥 조금 아픈 정도였어요. 계단 올라갈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픔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가 더 아팠어요.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찌릿찌릿한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자고. 그런데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큰아들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라 돈이 정말 빠듯했거든요. 퇴직금도 거의 다 아들한테 줬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쓰면 어떻게 살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파스 사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무릎 보호대도 사서 차고 다녔고요. 처음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파스 붙이면 시원하고 진통제 먹으면 아픔이 좀 덜해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파스를 붙여도 금세 아파지고 진통제도 점점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고. 그래도 전 계속 참았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고. 특히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갈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쌀 한 포대 사서 올라가는 날이면 중간에 몇 번씩 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전 계속 참았어요. 이 정도 아픔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병원 가면 돈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었고 저희도 생활이 빠듯했으니까요. 남편이 몇 번이나 병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나아질 거라고 돈 아깝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고집이었어요.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어요.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계속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5층이니까 하루에도 10번은 넘게 계단을 타야 했어요. 장 보러 나갔다 오면 2번, 은행 갔다 오면 2번, 병원 갔다 오면 2번. 이런 식으로요. 무릎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에 힘을 더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양쪽 다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게 됐고 계단 오를 때는 난간을 꽉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가 싫었어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많이 걸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동네 부녀의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올라오는데
3층쯤에서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도 다 쏟아지고 계단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급차로 병원에 갔죠. 그때까지도 전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도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졌어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태고 관절도 많이 손상됐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초기에 왔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요. 비용이 한쪽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 다 해야 하니까 600만 원. 거기에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은 좋게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천만 원이라니. 저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적금도 800만 원밖에 없는데.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이미 너무 늦어서 인공관절을 해도 거동이 많이 불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자고 수술부터 받자고. 그런데 전 고민이 됐어요. 돈도 돈이지만 수술해도 완전히 낫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아들들한테 사정을 얘기하니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술비는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사업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수술은 양쪽 무릎을 다 했어요. 첫 번째 수술 받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죠. 입원을 2달 넘게 했어요. 수술 후에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걷는 연습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걷기가 힘들고 아프고. 특히 계단은 거의 오르내릴 수가 없었어요. 겨우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오래 걸으면 아프고 계단은 정말 위험했어요. 그래서 결국 휠체어를 구입했어요. 전동 휠체어로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집 안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타야 해요. 문제는 저희가 사는 곳이 5층이라는 거예요. 휠체어로는 계단을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매번 업어서 올려줘야 해요. 휠체어는 아래층에 두고 저만 업고 올라와요. 남편도 65살인데 저를 업고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억 2천만 원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는 최소 2억은 해야 해요. 8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갈 때는 남편이 저를 업어서 내려줘야 하고 올라올 때도 업어서 올라와야 해요. 하루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남편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병원은 일주일에 2번 가요. 물리치료 받으러요. 그때마다 남편이 따라와야 해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아요. 병원비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들이에요.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이런 거요. 오전에는 보통 TV를 봐요.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관절염에 좋은 음식, 운동법 이런 것들 나오는 프로그램요.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점심 먹고 나서는 독서를 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에요. 남편이 가져다 줘요. 건강 관련 책들이 많아요. 관절염 예방법, 노인 건강관리법 이런 책들요. 오후에는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도 있고 집에 있는 날도 있어요. 집에 있는 날은 집안일을 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요. 빨래 개기, 반찬 만들기 이런 거요. 저녁에는 남편이 일 마치고 오면 같이 TV 보면서 얘기해요.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해주고 저도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어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전화로만 안부 묻고 지내요. 가끔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복잡해요. 큰아들은 제 수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사업도 어려운데 병원비까지 대느라 힘들어해요. 그런 모습 보면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둘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안부 묻고 가요. 용돈도 조금씩 갖다 줘요. 제가 이렇게 된 걸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딸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지만 전화로 자주 안부 물어봐요. 손자, 손녀들이 가끔 와요. 할머니가 휠체어 타는 걸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휠체어 밀어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해요. 아이들과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수술비로 1천만 원 넘게 들었고 휠체어 사는데 200만 원, 집 안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고치는데 또 돈이 들었어요. 문턱 없애고 화장실 고치고 이런 것들요. 적금도 거의 다 깨서 썼어요. 지금은 비상금으로 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매달 병원비 40만 원, 약값 1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남편이 아직 일할 수 있어서 월급도 받고 있고요. 만약 이것도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처음 무릎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에 오면 주사치료나 약물 치료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안 갔는데 결국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수술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넘게 들었으니까요. 처음에 병원 갔으면 몇십만 원으로 해결됐을 일을요. 무엇보다 건강을 잃은 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특히 관절은 더 그래요. 연골을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요즘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배워요. 관절염 초기 증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릎 통증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초기에는 간단한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이런 걸로요. 그리고 평소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이런 동작들이 무릎에 무리를 준다고 해요. 저는 매일 5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몰랐어요. 살도 빼야 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3배 정도 하중이 실린다고 해요. 10kg 빼면 무릎에는 30kg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운동도 해야 하는데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해야 해요. 수영이나 실버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이 좋다고 해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등산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영양소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제라도 이런 영양제들을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남편도 많이 조심해요. 남편도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되면 안 된다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자고 해요. 동네에 저처럼 무릎 아픈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 여성분들이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요. 저처럼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요즘은 관절염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줄기세포 치료, 연골 재생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치료들도 초기에 해야 효과가 있어요. 저처럼 너무 늦으면 소용없어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 쓰라고요.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무릎에 좋은 운동 꾸준히 하고.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요. 특히 무릎 통증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저처럼 돈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큰일 납니다. 초기 치료비와 나중에 수술비를 비교해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저희 같은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해야 해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 관절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준다든지 치료비 지원을 늘린다든지요. 저처럼 되고 나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보다는 초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나을 텐데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무릎 아픈 거 참다가 나중에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면서요. 지금 저는 매일 재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요. 인공관절을 했지만 그래도 근육을 키워야 더 잘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휠체어 생활에도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우울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휠체어가 없었으면 아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동네에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도에 턱이 있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차가 막아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남편이 있어서 돌봐주고 아이들도 신경 써주고.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저처럼 된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 다리 아프냐고 물어보고 휠체어 태워달라고 하고. 그럴 때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무릎 통증, 관절 통증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초기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병원 안 가는 분들 많은데 그게 더 큰 낭비예요. 저처럼 나중에 수술 받으면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게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가족을 위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후회해요. 그때 병원에 갔으면 그때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대신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무릎 건강, 관절 건강 정말 중요해요. 건강할 때 지키세요. 아프면 바로 치료 받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